예,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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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로 저에게 전화 주셨습니까? 우리 한광수 그 저작권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저작권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덕분에 저도 아주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사실 굉장히 좀 썰렁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또 알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지 정말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더빙하는 그 성대모사 더빙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작년에 그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거 그것을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영상이 참 재미나던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김정은 그 위원장과 또 제가 나오는 목소리를 활용해서 다른 영화나 이런 뭐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그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한광수 선생님께서 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대모사 방식의 더빙 영상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더빙 영상의 저작권 문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러한 그 더빙의 제작 방식이 과연 공정이용이 인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공정이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패러디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패러디가 인정이 될 것인지, 이 부분. 자, 그리고 이 원작의 변형에서 오는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오면은 바로 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더빙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원작에 대한 시장 대체 효과, 원작에 대한 시장 대체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더빙 영상의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더빙 영상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원 저작물, 1차 저작물인 뭐 소설이나 음악, 웹툰, 그 다음에 뭐 드라마 대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뭐 번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이렇게 해서 만든 새로운 저작물이 바로 2차적 저작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2차적 저작물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유튜브 영상이죠. 유튜브 영상. 예, 지금 이 더빙 영상도 대부분 유튜브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 저작물인 주로 이 영상을 새롭게 더빙해서 영상 제작, 뭐 이렇게 변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이 되는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권을 갖습니다. 자,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작했을 때 생기는 저작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창적인 방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의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이 생깁니다. 이 2차적 저작물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해서 새로운 콘텐츠, 저작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 허락이 없어도 독자적인 저작권이 생기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걸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더빙을 해서 만든 영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권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영상의 더빙을 마음대로 해서 인터넷에 공유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빙 등의 패러디, 이제 보통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패러디라고 하죠. 이렇게 더빙 등의 패러디,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이렇게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대화하는 모습. 아, 우리 뭐 얼마 안 돼, 멀다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되게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평양냉면이나 한 그릇 거하게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뭐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영상에다가 더빙을 해서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흔한 말로 이제 패러디라고 합니다. 패러디. 자, 그런데 이 패러디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패러디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거나 인정된 저작물을 풍자하거나 비평함으로써 그 저작물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디의 개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패러디의 개념과 어떻게 일치하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거나 인정된 저작물을 풍자하거나 비평함으로써 그 저작물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서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비평입니다. 비평. 예. 비평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성공한 패러디는 완전한 독립 저작물이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패러디가 실패하게 되면은 사실상의 저작권 침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패러디에 대한 오해와 현실적인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직접 패러디보다 매개적 패러디를 우리는 일반적인 패러디로 알고 있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직접 패러디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 그런데 그러면 이 매개적 패러디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패러디가 바로 이 매개적 패러디인데, 이것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물 자체를 비평한 직접 패러디를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정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매개적 패러디, 이 매개적 패러디를 많은 사람들이 이 문학에서 쓰는 그런 매개적 패러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격과 명예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자하고 참 분쟁이 많습니다. 이용 허락을 잘 해주지 않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서태지의 그 교실 이데아 그 노래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패러디에 대한 문제였죠. 우리 더빙 영상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 추구라는 점에서 일부 영화 방송 저작권자들은 비영리적 간접 패러디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 및 이용 허락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과연 개인이 더빙 영상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비영리적 간접 비영리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비영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유튜브에 수익 창출하는 것이 이거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과연 이게 비영리적 행위인지 비영리적일까요? 예,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패러디가 우리 저작권법상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반드시 원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먼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원작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모방은 사실상 복제화된다. 자, 이것은 우리 저작권법의 35조의 3, 미국 저작권법 107조 뒤에 나올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 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작을 대체해버리면은. 예. 그 다음에 원작에 대한 비평 또는 풍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작 자체에 대한 직접 패러디만 인정한다는 거. 참 사실 이게 이번이 사실 좀 애매모호해요. 이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패러디의 개념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작가는 다른 기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작의 시장과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의 패러디는 재미, 코믹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실상 원작을 가지고 하는 거의 복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침해로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빙 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안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정 이용으로서의 그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원조는 그 미국 저작권법 107조예요. 유튜브에서도 이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 107조 이걸 가지고 공정 사용으로 번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 미국 저작권법 107조를 그대로 들어와서 35조의 3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고 하는 규정을 똑같이 했는데 이 공정한 이용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작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더빙 영상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그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권리자의 이익에 부당하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판단합니다. 첫 번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어떤 목적을 하고 어떤 성격이냐.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가 뭐냐? 내가 쓰려고 하는 뭐 영화나 뭐 이런 게임 같은 게 어떤 거고 어떤 용도로 하느냐. 그리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이걸 보는데 근데 문제는 더빙 영상은 사실상 거의 100%의 영상을 사용합니다. 100% 타인의 영상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분이 거의 사실 안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영상을 거의 100%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다가 더빙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빙만 하는데 허락 없이 이 제작 저작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3번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4번.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그 가치에 미치는 영향. 야, 그러니까 시장 대체 효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시장 대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원작자가 더빙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더빙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작의 거의 영상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복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공정 이용이 성립 안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그 시장 대체 효과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어느 정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저작권 어떤 그 문제, 복제권의 문제, 그 다음에 2차 역시작물 작성권 문제, 동일성 유지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썼을 경우에 비록 재미있는 더빙 영상이라 해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저작권자는 이에 대해서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함으로써 이 영상이 삭제를 당하거나 차단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저작권 이런 침해 신고를 받을 경우 유튜브에서 채널 자체가 삭제당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은 유튜브 약관상의 문제이고요. 우리 저작권법상 단 한 차례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자가 형사 고소, 금지 청구,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용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만의 독창적 창작 방식을 통해서 우리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정이용의 기준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대모사 방식의 더빙 영상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광수 강사였습니다. 예, 한광수 선생님. 더빙 영상의 저작권 문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더빙 영상을 만들지만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이거 제가 좀 정리를 좀 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좀 말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내용을 좀 축소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좀 쑥스럽네요. 괜찮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이 한광수 저작권 선생님의 이 영상에 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면서 많은 정보를 또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그럼 한광수 선생님 수고하시고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러분도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럼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에 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광수 강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